자, 이번 시간에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자, 재활용 폐자원,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과세사업이 아닌 자로부터,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해서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거를 그냥 곧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보고 공제해 주겠다. 이게 이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 보시면 시험에서는 무관하고 내용물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하는 자, 주로 우리가 말하는 고물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 이게 이제 중고자동차 매매. 그 다음에 환경공단, 여기도 자동차고 여기는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수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어떻게 정하는 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안 좋은 물건들을 사다가 이렇게 재활용하니까 약간의 매입세액 있는 걸로 보고 빼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한테 사오는 것은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없는 사람, 주로 가정에서 버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품목이 재활용 폐자원하고 중고자동차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구분을 별도로 해요. 나머지는 고철, 폐지는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재활용 폐자원하고 중고자동차는 취급하는 종목이 다르지만 취급하는 방식도 약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방법 보시면, 공제율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폐자원 등을 취득한 금액에다가 103분의 3을 해주겠대요. 그런데 이제 중고자동차는 조금 더 우대해서 중고자동차를 사와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110분의 10을 하겠답니다. 자, 매입가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왜 이 매입가액 한도를 정했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쉽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재활용 폐자원, 폐지 수집하는 고물상에 폐지를 사다가 이제 팔 거예요. 근데 파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짓말로 영수증을 많이, 왜냐하면 법적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너무 많이 사온다는 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부가세 과세 표준의 80%를 곱해서, 즉 자기의 확정때 매출액의 80%를 곱해서 그 금액에서 실제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빼고 그걸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겠다. 즉 전체 매출액의 80%에서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실제로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 뺀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는 그냥 110분의 10을 받으시면 돼요. 적용 절차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는 게 이거죠. 이 경우에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잘 보면 한도는 좀 방식이 틀리지만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정 때 일단 받아. 그리고 확정 때 아까 그 한도를 넘치는 금액은 자르고 나머지만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도액 계산하는 방식을 좀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 계산을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죠. 이 계산 구조가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는 간단하게 일기 예정자료, 확정자료, 공제율은 재활용이니까
중고자동차 아니면 103분의 3을 쓰시면 되겠죠. 자, 과세표준은 1기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2기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 적용할 게 여기죠. 재활용 폐자원 등을 영수증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로 받아온 요것을 공제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을 공제해 줄 텐데 그냥 한도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103분의 3을 그냥 각각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예정 때는 103분의 3을 하고 확정 때 한도에서 잘려나가는 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조는 간단하게 예정 확정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1기부터 볼게요. 1기 예정. 재활용 폐자원 과세표준 매출 필요 없고 일단 예정 때는 재활용 폐자원 취득금액 영수증 수취분이 얼마냐? 1,030만 원 사왔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 103분의 3을 일단 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예정 때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 때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예정 때 이걸로 받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확정 때 이걸로 받으면 되는데 기다려. 자, 한도 보자. 너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뭐냐? 지금 이 영수증이 과다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두 번 받아서 지금 2,060만 원 받아왔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103분의 3으로 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금액하고 너 실제로 재활용 폐자원을 얼마를 팔았느냐? 이게 이제 매출이잖아요. 1,500 팔았고 1,500 팔았습니다. 그럼 요 매출액의 한도가 80%인데 거기서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 있지? 그걸 빼자. 그래서 매출액 3,000에 80에서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걸 뺀 게 요거 정도가 계산서로 아니 영수증으로 받아와야 하는 것의 한도단 얘기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아왔다. 너는 거짓말로 뭔가를 많이 챙겨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도예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한도고 잘 보면 의제 매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6개월 동안의 한도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103분의 3을 합시다. 그럼 이제 6개월치의 전체 금액이 나왔죠. 그런데 너 예정 때 돌려받은 거 있지? 그게 얼마 받았냐? 30 받았습니다. 그래서 빼기 예정 때 공제 받은 걸 뺀 나머지만 추가로 공제 받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구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확정 신고할 때 이런 과세 표준을 입력하는 자리가 있고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 계산을 하려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문제 실기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를 주식회사 부가가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입력해서 제1기 예정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의 해당欄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확인하러 가시면 되겠죠. 자, 김남일 씨로부터 폐지를 쭉 사왔네요. 중고자동차는 아닌 거죠. 그 다음 취득한 날짜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뭐 제거되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일기 예정이니까 날짜를 1월부터 3월 입력하시고 요 자리에 가서 키보드 위에 F2 키를 누르고 거래처를 찾습니다. 김남일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F2 키를 눌러서 있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찾아서 없으면 그냥 수동으로 입력하시고 그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증빙이 모두 다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여기다 입력하는 거 아니지. 매입 매출에다 입력해서 그냥 곧바로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에 중고자동차인지 나머지 기타 재활용 자원인지 여기 중고자동차 아니죠. 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품명에 폐지 써주시고 수량의 금액 수량 적어주시고 그리고 차 아니니까 차 대보는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취득금액 1,050만 원 칩니다. 1,050만 원 치고 103분의 3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재활용 폐자원 세 금액이 뜹니다. 30582 그리고 취득한 날짜 써주시고 되셨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키보드에 엔터키를 계속 F2를 찾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면 엔터키를 치면 이게 복사가 돼요. 영수증까지. 그래서 여기 다음부터 이제 엔터키 치고 복사 받고 다시 또 재활용 선택하시고 페이지 입력하고 수량 입력하고 금액 입력하고 103분의 3 선택하고 날짜 치고 같은 방식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김남일 엔터키 쭉 치고 세 번째에 있는 3월 15일자의 수량 600kg에 3150을 다 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이 뜨죠. 여기 183
4944원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예정때니까 하단이 필요 없어요. 자, 종료하고 저장하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엽니다. 1월부터 3월을 열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그리고 금액, 요렇게. 잠깐 뒤로 다시 넘어가 보면 여기 있죠? 금액, 요 금액 그대로 불러다 준다. 혹시 작성하지 말고 입력하라고 하면 여기다 넣는 것까지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해서 일기 확정문,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欄에 반영하시고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입력 생략. 차가 품목이 중고 자동차네요. 취득한 날짜 확정 신고 때인데 이 중고 자동차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공급자 인적사항 나왔고, 그래서 조회기간에 신고기간 4월부터 6월 입력하시고 여기 공급자 키보드에 F2키 눌러서 이승철을 찾습니다. 없으면 제시된 내용물대로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 그리고 중고자동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나타라고 되어 있죠. 품목 적으시고, 차량 번호, 차대 번호 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량은 여기를 수량을 뭐 하나를 넣어주는 거나 뭐 안 넣어주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죠. 취득금액 550만 원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110분의 10에서 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취득일자 적고. 그리고 하단에 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보시면 되겠어요? 신고서에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 자동으로 갈 거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에 가서 4, 5, 6을 입력하시고 신고서 열어보면 요 자리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자리에 여기에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에서 취득금액 550에 110분의 10이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겠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이고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 때 재활용 폐자원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출제가 되면 주로 정산을 해야 되니까 확정을 많이 출제하겠죠. 취득하는 품목은 재활용 폐자원입니다. 중고자동차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완고물상은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에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확정되기 때문에 매출액 자료를 알려줘야 되겠죠. 매출액 자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아온 것도 알려주고,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자료는 한 건인데,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F2키 눌러서 거래처를 찾아서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이고 2번 기타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고철 200kg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금액 입력합니다. 4650 그 다음에 103분의 3 선택하시면 공제금액이 135436이죠. 되셨죠? 자, 확정 때는 위 라인 치고 이제 정산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산하러 가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 찾아요. 예정 때 너 얼마 팔았냐? 예정 때 매출이 예정에 여기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 때 매출이 얼마냐? 여기 있죠? 요게. 과세 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두 금액의 한도가 80이라고 그랬거든요. 1억 2100에 80%가 한도입니다. 한도에서 또 뭔가 하나 빼는 게 있죠? 세금계산서로 받아온 걸 빼줘야 돼. 그래서 세금계산서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있어요. 예정 때 확정 때 받은 4.3과 5.2의 합계 9,500만 원을 일단 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도인 거야. 그리고 이제 영수증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너 영수증이 얼마냐? 지금 영수증으로 받아온 게 이거죠. 자, 요 자료는 예정 때, 이게 예정 때 영수증으로 받아온 금액이 없으니까 지금 이 금액을 일치하는 거고, 예정 때 게 있으면 같이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제 매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요 금액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제 가능한 금액이 12에서 여기 한도에서 14를 빼래.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근데 겁나게 많이 받아왔지.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것이 가는 거야. 이쪽으로. 180만 원만 받아라. 자, 그리고 공제율 103분의 3을 해서 전체 금액이 52427원입니다. 그런데 예정 때 뭘 받은 게 없잖아. 그래서 52427원이 확정신고 때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좀 더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예정 때 받은 영수증의 금액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공제 받은 금액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조금 문제가 탄탄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